거기가 안 돼? 세상이 나를 억까해? 그럼 내 책 내가 내지. 그리고 내가 어디든 내 원고를 써놓고 모아놓고 그게 기록이 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언젠가 반드시 그거는 결과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아, 꼭 무조건 출판을 위해서 책을 쓰지, 글을 쓰지 마라. 예술책 정예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편집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는 편집자 조연곤이라고 하고요. 한 18년 정도 제가 출판사에서 자기계발서도 하고 소설도 해보고 또 실용서도 하고 어린이책도 하고 여러 이제 편집 분야를 하다가 최근에 프리랜서로 독립하게 된 편집자입니다. 백수이죠. 1인 기업가. 우리 편집자님 모시고 책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책을 쓸 수 있는지도 들어보고 편하게 저희 얘기하는 모습을 봐주시면서 또 우리 편집자님도 좀 열심히 성장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 있는 동안 원고 투고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또 못 드린 분이 사실 대부분인데 사실 그분들한테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뭔가 여기에서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원고가 들어왔고 네, 이걸 네, 연락을 할 때는 어떤 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은 출판사마다 굉장히 투고 원고를 대하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어디는 출판사 창구로 딱 들어온 투고를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서로 이거는 패스다 아니다. 내가 왜 패스인지 좀 확인을 하고 뭐든지 이렇게 좀 넘어가는 출판사들이 있고 근데 그럴 때에도 대부분은 편집자 개인이 시간을 내서 이분한테 저희가 검토했는데 고민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래서 안 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드리는 거는 거의 편집자 개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또 어디는 너무 투고 원고가 되게 많이 오다 보니까 편집자가 이거는 정말 내가 이번에 회의에 올려야 돼 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개인이 이번에 투고 원고 중에서 이거 저희 기획회의 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리는 기획안이 아니면 다른 기획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투고하면 막 이렇게 쌓여있고 회의 한번 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작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출판사에서도. 그쵸? 어쨌든 그 저자가 조금 인플루언서, 뭐 적어도 뭐 10,000~20,000의 어떤 자기 채널이 있고 또 그 채널보다도 또 조금 더 보는 거는 그 채널을 검증을 좀 해요, 사실은. 이거 기획 컨셉도 괜찮고 이 사람도 뭔가 자기 채널이 있는데 조회수가 채널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높다. 그리고 그런 뭔가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채널이 없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자기 공간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아주 내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면 뭐 교수님이거나 무슨 뭐 상을 받았다거나 어디서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스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분들 기획안은 사실 이렇게 발견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나 뭐다 라는 것도 되게 믿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더 온라인 공간에 힘이 세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팬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소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실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실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그 증명이 되는 거라서 채널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는 항상 SNS 하셔라. 네, 네, 맞아요. 글을 쓰고 싶으면 블로그든 브런치든 어디든 꾸준히 연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기 채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채널이 그냥 일기장처럼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계속 뭔가 소통을 하는 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채널. 투고를 하는 저자들이 트렌드 조사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라긴 했거든요. 저희끼리는 막 그 필사가 유행이다. 네. 한때는 독서가 또 막 유행이다가 이제 논술이 또 서술형 평가 한다고 해서 또 논술이 유행이다. 어떤 책이 잘 될까? 한자가 뜬다는데? 막 분석을 해요. 사실 이제 트렌드를 뭔가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큰 분야.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제일 돈을 좀 쓰는 분야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뭐 요즘에는 살림책을 사람들이 안 사는데 내가 살림책을 투고를 한다면은 그거는 분야가 너무 적으니까 아예 읽히지도 않겠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요즘에 베스트 순위에서 보면은 뭐 뭔가 약간 가벼운 뭐 그런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소설. 예전에 뭐 어떤 학습법 같은 애들 공부법 같은 책들도 뜰 때 보면은 뭐 초등학교의 어떤 학습책 수학 공부책, 뭐, 요런, 그렇게 조금 그때 많이 팔리는 그 시장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정말,
요런 카테고리는 시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책들만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트렌드를 분석해서 앞서가고, 요런 거는 사실 편집자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분야만 하지 않으시면 예. 너무 바늘구멍 같은 예, 그런. 그 분야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참 신문책이 너무 유행할 때 네, 예, 딱 한 권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석을 하죠. 예, 그래서 예, 예. 이거를 다른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신문책 내면 좋겠다. 제가 맞아요. 생각했던 건 과학신문이었던 건. 네. 근데 또 순식간에 과학신문이 대형 나오죠. 출판사에서 네. 과학,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획력과 그 속도 막 이런 거를. 초등 독서신문 책이 잘 팔렸다. 그러면은 대형 출판사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저자들 그리고 좋은 그림 작가, 잘하는 편집자가 세트로 해서 일을 하니까 앞서가겠다 이런 건 어려운 거고. 맞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요즘 팔리는 어떤 그런 컨셉의 형태로 제안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트렌드 조사하는 것보다도 더. 이게 첫 책을 내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이신 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무슨 할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트렌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첫 책 낼 때 안 팔려도 저는 에세이 쓰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업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면 교사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나 뭐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뭐 조금 민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왜 그 나는 경비원이다, 뭐 나는 청년 도배사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조금 편하게 글도 처음이라면 쓸 수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세이를 자기 얘기를 쓰더라도 이거를 읽을 독자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읽는 독자가 단순히 뭐 그냥 에세이를 읽는 20대 뭐 20, 30대 여성 독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뭐 워킹맘이면서 아들의 교육에 뭐 관심이 있는 그런 엄마들이 보는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되게 뾰족하게 좁혀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쓰는 거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그리고 뭐든지 써보는 경험이 사실은 중요하지. 뭐라도 계속 써보기. 어떤 분이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할 때 일기랑 에세이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했거든요. 일기는 자기 혼자 보는 거니까 한 번 이렇게 쓰고 끝이잖아요. 근데 에세이가 되려고 하면 어쨌든 독자가 있는 거라서 몇 번 읽고 고치고 또 문장도 다듬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읽기 쉬운 문체로도 바꾸고 이렇게 퇴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에세이가 아닐까요라고 했는데 편집자님의 의견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문학 전문 편집자는 아니어서 저는 주로 이제 경제경영서랑 자기계발서랑 실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른 편집자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슨 책이든지 그게 일기장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쨌든 그 책 안에서 내가 해결해주는 해결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게 해결이 되는 그게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실용서만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나의 뭐 40대 심리를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도 40대들의 심리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을 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를 에세이로 한다고 해도 딱 그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접근을 해서 써야지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에세이라고 주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얘기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사실 요 책 같은 경우에도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라는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것도 그냥 에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보면 운전을 하는 여성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장은교 작가님이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고 그 따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인생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 아주 배짱적이야. 뭔가 운전에 대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약간 인생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냥 깨닫게 해줘요. 좋네요. 해야지. 해보면 되지. 그게 단순히 그냥 운전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읽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삶이라는 걸 이렇게 살아내고
현실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 정말 괜찮겠다. 뭔가 내가 마음이 힘이 없을 때. 아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쵸. 많은데, 이분도 약간 처음에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요런 얘기가 책에 있었는데,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까? 이건 연습 면허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질 거야. 내가 여전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 인생에서. 그리고 맞아. 이거를 내가 일기장에도 적을 수도 있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운전하는 여성들 쭉 엮어내면은 이게 책이 되잖아요. 5-6명의 인터뷰가 실리고 그 앞에 이제 이 작가님의 산문 칼럼이 두 꼭지씩 있는 그런 구성이었어요. 네, 이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듣는 그런 책인데,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주제를 가지고 끌어내야 맞아요. 돼요. 근데 주제를 가지고. 운전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의 또 성장 과정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도 운전을 아빠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엄마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게 됐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만 있다가 엄마 모시고 어디 마트라도 가고 뭘 하려면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운전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서울 올라와서도 어디 가려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하시겠다니 제가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들의 운전은 뭔가 내가 무슨 책임감이 생겼을 때 맞아요. 아픈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출장을 많이 가 있어. 맞아.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택시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운전을 막 시작하죠. 맞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운전 하나로 이렇게 되는구나. 네, 운전에 많은 에피소드. 와, 좋다. 거기에서 주제의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 주제가 지금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내 친구가 아닌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주제라면 내가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그 이야기라면. 그런 거를 만약에 에세이로 쓰신다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도 나는 이거랑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였고 이런 거라면 이걸로도 충분히 에세이가 되겠네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엮을 것인가. 그럼 사실 그거는 약간 에디팅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문학책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실용서는 또 내가 애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내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쓸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적을 가진 책이 더 사실은 쓰기가 쉽지 않을까. 이제 투고가 오면 내가 교사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교육을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서 나는 이게 책으로 뭔가 가이드를 주고 싶어. 이런 기획안이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고 이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수업하고 학급 경영했던 그 내용이 녹아나야 더 책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적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문성 그 자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취미로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해온 거를 책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가장 조금 접근성이 빠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일일 일독했던 내용들 매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 썼던 거 그런 내용으로 첫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해왔던 일 그거는 어쨌든 1 플러스 나의 어떤 세계였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책 내는 거 다 자기 명함 대신 책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꼭 쌓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초등교사 출신인 선생님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저희는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뭐 한자에다가 역사에다가 뭐 진짜 다양한 것들 과학에다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쭉 끌고 가는 것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제를 좁히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필사책 시장이 이미 커져가지고 이미 뭐 위즈덤이나 진짜 대표 책들이 너무 쟁쟁하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필사책 시장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출판사도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조사하냐면 사실은 그 필사책 관련된 책들 리스트업을 100위까지 한번 쭉 해봐요. 대형 출판사도 아니면서 대형 작가도 아니면서 요런 거를 다 비껴놨는데 또
된 책이 있어요. 어. 정말 있어요. 어. 100위까지 샅샅이 뒤져보면 상위권에 있어요. 어. 그때 사실 저도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어 필사책이 그때 뜬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도 규모가 그렇게 큰 출판사가 아니고 마케팅을 그렇게 세게 하는 출판사도 아니었고 대신에 그 저자는 뭐 기존에 책이 없는 약간 유튜버였었는데 영어 인플러 작가라는 그 정도의 타이틀이 있던 거지 나머지는 우리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체급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요 포화된 시장에는 바로 저것이 영어 필사. 저것이 바로 우리가 잡고 올라갈 그런 구멍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획을 했던 책이 영어 필사 책이었었거든요. 그 주황색 표지에 그거죠. 네.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진짜 대박, 뭐 저희께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출판사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판매량 이 나왔던 책이 있었는데 나의 분야는 정말 내가 할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분야로 좁혀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런 비슷한 체급을 가진 선생님 저자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 주제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제가 SNS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데 아니 뭐 3천, 5천인데 근데 조회수가 뭐야 1만, 2만 나왔어? 10만 나왔어? 뭐지?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 이렇게 성과가 나온 그런 콘텐츠들을 분석을 해서 분명히 내 걸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 1등을 할 것 같지만 가끔 여기 골목대장 같은 느낌으로 골목대장 내가 1등만 그 분야에서 내가 1등만 하면 그때가 브랜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종합 베스트 32, 22짜리 책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으로 뭔가 내가 이런 글을 꽤 괜찮게 쓰고 필요한 책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초등 캔마 책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였었어요. 캔마 책은 너무 많은데 초등을 위한 캔마 책이 있긴 있었지만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찾은 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뭔가 이제 그 중에서 약간 나랑 비슷한데 잘 된 애 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 책이 왜 성공을 했지? 이제는 이제 한국말을 필사하는 책 말고도 영어 필사책도 충분히 시장이 있다. 근데 물론 거기서도 넥서스에서 이미 그런 그러니까 필사책인데 자기 개발하는 책으로 엄청 잘 나가는 시리즈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탐내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그런 메시지 자체를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필사책에 질문을 좀 이렇게 쭉 넣은 거예요. 좋다. 답을 하면서 뭔가 이 문장을 그냥 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질문으로 바꿔서 자기의 하루를 그 순간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책으로 해보자. 그게 조금 되게 한 끗의 어떤 차별? 그것만 사실 하면 되는 거니까. 교육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크게 보면 교육 채널이긴 한데 계속 이거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오히려 예능, 오락, 뭔가 의식주 먹고 뭐 입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뭐 그렇게 애써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책을 열어서 또 굳이 이걸 보고 싶어 하냐. 그래서 진짜 작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더더군다나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 그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AI 안경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끼고 있으면 앞에 답이 다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다 AI 검색을 해서 그 토익 시험에서도 적발이 됐다 하고 뭐 중국의 공무원 시험, 일본의 와세다 아니 입학 시험 때요. 나중에 더 이제 심해지면 렌즈를 껴버리면 뭐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찾는 시험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요. 완전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비중이 많이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능 정시의 비중이 많이 줄고 나머지 학생 생활이나 출결이나 등등등이나 학교 뭐 생기부가 비중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긴 해요. 다 만들어진다 하잖아요. 컨설팅. 그것도 참 문제고. 그쵸. 컨설팅도 문제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AI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저자들이 기획안을 쓰고 옥차를 뽑아오는데 되게 그럴싸하게 사실 정말 예전의 저자들은
목차 뽑는 것조차도 되게 큰 힘들죠. 하나의 관문이었었는데, 목차를 잘 뽑는 것까지도 응.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기획안 자체에 목차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께 있어요. 보니까 어디 그런 출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고도 한 30% 써서 이렇게 세트로 막 와요. 근데 그게, 이거를, 이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그냥 그럴싸하게 막 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검토했을 때,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원고의 완성도만 있어도, 이 사람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옛날에는 막 조금 지금보다는 더 정교한 어떤 기획안이 오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가끔 이제 그런 원고들이 오면은, 되게. 컨설팅과 AI의 만남 아닐까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는 좀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느낌이 있고, 뭐라고 나쁘다고 하기에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컨셉이 설득적으로, 그 문서 안에서는 설득적으로 나오고, 글도 보면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원고가 될 것도 같은 느낌으로 꾸려져 있는데, 뭔가 너무 매끄럽고, 이게 인간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만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설득시킬 것이냐, 이런 딱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고 잘 모르게 애매한 그런 애매모호.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는 뭔가 기획안이라든가 목차라든가 책의 컨셉은 사실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도움을 받을 것이 너무나 많고 이미 이제 상향 평준화됐다. 그거 자체는 이제 그래서 뭔가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관점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요런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요게 조금 독창적인 나만의 무엇. 네, 요게 조금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기본은 되게 비슷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본을 내가 이제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 방법,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소화해 왔던 그런 방법이 뭔가 다른 책과 조금 달랐을 때 내가 그 책으로는 효과 없었는데 이 작가님의 책으로는 좀 내가 뭔가 설득도 당하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나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알아야지 요게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똑같은 국어 공부법이 있으면 그렇죠. 그냥 이 공부법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 책보다는 이분의 말이 더 나한테 되게 설득이 잘 되고 이게 더 공감이 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나랑 결이 맞고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나의 취향이 뭔지 알아야 사실은 조금 경쟁력 있는 기획안이 나오고 사실은 이게 100군데를 보내도 나랑 취향 맞는 편집자 한 명만 만나면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기획안이 좋아서 통과가 됐다. 이 기획안이 나빠서 드랍이 됐다. 사실 저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관점이 얘기가 통하는 어떤 편집자나 출판사를 만나면 왜 세상에 나오는 거죠. 맞아. 그런 데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AI가 시켜준 대로 코칭 받은 대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 다듬어서 해봐도 좋겠어요. 거치로도 그게 먼저 웃긴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저희는 초등 사회 교육, 초등 수학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목이 있거든요, 교대. 근데 초등 사회 초사교 시간에 교수님이 사회 수업 하나를 가지고 지도안을 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딱 지도안을 짜면 그냥 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유발하고 이렇게 그냥 책으로 치면 서론, 본론, 결론처럼 기승전결처럼 이렇게 수업에도 시작 도입 부분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제가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그 표에 있는 걸 이렇게 해야 되나? 자유롭게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표에 넣는 거 재미도 없고 나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를 아예 없이
그냥 시작 부분에 진짜 인사하면서 그냥 그 말을 막 쓴 거예요. 이렇게 수업에서 무슨 수업이야 뭐 어쩌고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원고처럼 이렇게 써서 갔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와가지고 혼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 제가 빠져가지고 막 쓴 거예요. 냈는데 수업 시간이 됐어요. 정예슬이 누구냐 갑자기 진짜 다 있는 자리에서 네. 너무 훌륭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거칠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네, 정제된 거칠었지만. 문서가 아닌데 네. 진짜 대놓고 칭찬하셨거든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먹힐 수 있겠다. 물론 다 먹히진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걸 봐주고 책으로 정말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세련되지 않아도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약간 시작부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저도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책으로 시장성은 없지만 이분은 이런 자기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한테 사실은 연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든가 책을 어쨌든 여러 권 내보면서 늘 아쉬운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는 대로 책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거 맞나? 의문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제 마케팅은 저도 이제 편집자로 제가 일을 할 때 저자분들 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게 사실은 책을 만드는 거는 이제 편집자들도 편집 스킬이라는 게 막 전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책을 못 만드는 출판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책을 잘 만드는데 그러면은 누가 책을 잘 파느냐가 사실 저자분들도 자기 책을 잘 팔아주는 출판사랑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출판사에서 정말로 내 책을 내기 전까지는 그 출판사가 마케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기준에서는 경험을 못하고 책을 내는 거잖아요. 기대라는 거는 사실 또 다 다르고 책이라는 산업 자체가 약간 이익이 굉장히 적은 그런 산업이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보통은 이렇게 신간 매출의 한 뭐 3%, 5% 잡는 거예요. 마케팅을 초반에 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저자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저자 강연을 열심히 모집을 하고 저자 강연을 해요. 강의 대관료도 좀 지불을 하게 되고 뭐 엑스배너도 만들고 이 책이 그러면 그 북토크를 했을 때 판매가 되느냐 안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기만 하면 만부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스가 판매 예상 부스가 있어. 그런 거는 거기다 자원을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쓴 만큼 뭐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책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었잖아요. 한 1,300만 원 정도 제가 드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인쇄비, 디자인비.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림을 새로 그림 작가가 따로 들어간다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출판사는 사실 마케팅을 못 하기도 하고 또 점점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인플루언서 저자 한 명이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성과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공동구매. 갑자기 그날 하루 라방을 했는데 3천만 원어치 책을 팔아버려. 그분들의 채널만큼도 이제는 출판사가 마케팅을 했을 때 그만큼 영향력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카드뉴스 잘 돌려가지고 카드뉴스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필요한 책이라고 될 생각이 되면은 또 책이 팔렸는데 이제 카드뉴스 시장도 또 아니라 그러고 확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 채널이 있는 곳들이 책을 잘 팔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저희 저자분들이 그 채널이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또 아니니까. 예. 어느 날 베스트셀러를 쭉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자기네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출판사 책들. 자기 콘텐츠 채널이 있는데 뭐 잭식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 곳에서 낸 책들이 순위에 10위까지 빼곡히 찬 걸 보면 아닌 것들은 정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냥 출판사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채널도 있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저자가 뭔가 어쨌든 내 책을 내가 홍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시는 게 출판사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출판사가 당연히 먼저 알아서 해줘야 돼. 이런 기준으로 다가가면은 당연히 지금 출판사들은 많이 힘듭니다. 뭐 책을 팔든 뭘 팔든 정말 작심하고 그냥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트렁크에 책을 넣고 다녀라 그러셨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자세인 게 이제 마케터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합정 교보 쪽에 메세나가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오나 봐요. 근데 그날 임영웅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터가 잠깐만 계시라 그러면서 자기네 출판사 책을 바로 임영웅 씨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임영웅 씨가 그 책을 받고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어머. 자기 유튜브에서 어디 아이고.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 책을 꺼내주신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어머나. 뭔가 기회가 생겼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을 홍보할 기회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싸들고 다니는. 누구를 아, 만날지 꿀팁. 모르니까. 네. 적극적으로 네. 팔자. 학자들도 그런 자세로 그러네요. 자기가 만든 누구든지. 책을 열심히. 제가 이혼 만든 게 제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NU인가요? 유언에임이요? 아, 유언에임. 유언에임이요. 친구들 다 이제 문제집 쌓아놓고 공부할 때 책상에 잡지책을 이만큼 그 친구가 벌써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구나. 대표, 네, 아주 대표님이시죠. 무신사 어디 다 입점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되게 열심히 입고 다녀요. SNS에도 보면. 맞아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내가 좋고 어. 내가 어쨌든 그 사례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름책? 편집자님의 픽은? 와. 책을 가져왔거든요. 표지 그림이 보면 정말로 예뻐요. 여름에 더워서 음. 어딘가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늘 자리에 찾아서. 가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으로 저는 요거를 골라왔고요. 대중문화 평론가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나의 해방일지 오. 그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렇게 음. 명대사가 이제 한쪽에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대사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그 이제 평론가님의 얘기? 네, 평론가님의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와, 근데 정말 글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진짜요? 이렇게 편하고 어머. 자기 얘기를 엣지 있게 쓸 수 있다니. 아. 우리가 보통은 드라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거기에 나온 대사도 되게 집착하잖아요. 필사도 하고. 우영우,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네, 오. 우영우. 항상 이제 뭔가 글쓰기를 연습하는 자세로 살고 있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들이니까. 여유 있는 자리에 가서 이 책을 한 꼭지씩 읽다 보면 나도 친숙한 그 대사 보고 나도 내 생각 조금 했는데 작가님은 그 생각한 다음에 이런 글을 쓰셨구나. 나도 이 얘기를 한번 써봐야지. 이런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책이거든요. 일타 스캔들 되게 최근 책이군요, 이게. 네, 요거 정말 되게 좋은 책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서 좀 슬프더라고요. 나 당장 사보고 싶은데. 근데 진짜 좋은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막 적다가 책 모퉁이 적다가 이제 적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좋은. 이거 너무 좋네요. 네. 혹여나 세상이 부르는 가격 앞에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갖는 가치는 결코 가격으로 못 매기니까.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너무 좋아요. 어느 사실 하루.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책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내가 쓰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이 요즘에는 그런 책들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 옛날에는 내가 정말 뭔가 배울 만한 거? 선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쓴 에세이를 읽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래 나한테도 그런 얘기 있거든. 나도 저렇게 뭔가 써보고 싶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글쓰기 모임에서 요 책 같이 이거 정말 쓰실 거 진짜 많을 거예요. 편집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다니 감격스럽네. 영광이었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누가 저의 얘기를 궁금해할지 정말 아니에요. 고민됐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했으니까 이 책에 있는 제목으로 인사를 드려볼게요. 눈부신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